저에게 이제 상담 전화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 형사 고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 사기죄로 고소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 고소를 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거는 좀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건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어느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어느 때 형사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화물 운송업을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친구분한테 이제 고정 노선을 꾀를 받으신 거예요. 문제는 친구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해서 내 계좌로 돈을 받고 그걸 전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도 친구니까 믿고 몇 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운송료를 친구가 중간에서 계속 속이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단가가 10만 원이었으면 9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에서 만 원, 2만 원을 떼먹고 있던 거죠. 그게 무려 몇 년 동안 진행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안에서 일단 저의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피해는 일단 첫 번째로 뭔가요? 일단 못 받은 운임료가 있겠죠? 친구가 중간에서 돈을 빼먹은 거. 그 빼먹은 돈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친구분의 행동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못된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된다면 마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의 대응 방안이 좀 문제였는데, 이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민사와 형사에 대한 구분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저는 병원도 가야 되고요. 만약에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동안 일을 못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입었죠. 이렇게 돈으로 제 친구한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돈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청구하는 부분,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친구가 저를 때린, 그런 폭행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제 친구를 경찰에 고소해서 좀 처벌받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벌받게 하는 문제가 형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형사 고소를 하고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를 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돈을 받는 거는 민사소송, 그리고 내가 돈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 나라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사소송, 그리고 형사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 사건으로 돌아와서, 제 의뢰인도 마찬가지시죠. 못 받으신 돈을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때 못 받으신 금액이 약 2,500만 원 정도 됐어요. 2,500만 원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때 있던 증거 같은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되게 적합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으로부터 충분히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저희는 판단을 해서 형사고소보다는 일단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에 작성을 해서 증거도 첨부하고 주장도 정리를 해서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했고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소장을 받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청구해야 되는 금액, 이자, 들어간 소송 비용, 그리고 소송 비용 중에는 변호사 보수도 있죠. 그것까지 전부 청구해서 당일날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해결이 된 사건이었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빠른 기간에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이 잘 해결됐구나 라고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저희 의뢰인한테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의뢰인은 굉장히 화가 나셨고요. 그 친구가 자기가 돈을 줬으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너무 아나무인격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건을 이제 수임을 해서 결국 다시 형사고소장을 써서 그걸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 고소장을 받아보고 고소를 당한 그 피고소인 그 친구분께도 전화를 드려서 이제 일정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나신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하시고 또 친구분한테 전화하셔서 진정 어리게 사과를 하고 별도의 합의금까지 내가 줄 테니까 좀 고소를 취하해달라 라고 사정해서 저희는 또 민사적으로 받았던 손해배상금 있죠? 그거 이외에 또 별도의 형사 합의금까지 받으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민사소송이라는 건 못 받은 돈, 내가 또 받아야 될 돈을 받기 위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돈 받는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을 때, 특히 형사적으로 나라에서 벌을 가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 이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부수적인 효과로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좀 압박을 받아서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또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상대방이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지입사기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처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또는 애매한 경우가 좀 나눠져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입사기 중에 법원에서 이거는 처벌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기의 형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